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하락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아시아권 주요 증시들은 좀 올랐어요. 일본은 뭐 엔캐리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0.3%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우리나라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래소가 1.9% 빠졌고 코스닥이 2.3% 거의 뭐 폭락이 나왔죠. 예, 원인은 뭐 누가 뭐래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 7,500억,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8천억 정도. 최근에 보시면 차익으로 매도했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100억. 가뜩이나 지금 매수 여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코레오그램으로 1,000억의 매도가 나오니까 종목들이 못 버티고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안타깝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약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나온 건 바로 요거죠. 엔캐리 청산 공포가 또 다시 나오면서 코스피가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코어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가 2.0이었다면 발표치가 2.2가 되면서 서프라이징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급락을 했고, 지금 150엔이 무너졌어요. 최근 들어서 엔화하고 우리나라 원달러가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으면 원달러 환율도 같이 어느 정도는 하락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일의 금리 인하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엔케이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만 빠졌어요. 일본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매수 기반이 취약하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참 이 골드만삭스 증권사가 좀 그래요. 옛날에 뭐 다른 곳에 투자도 많이 하고 손실도 많이 보고 상당히 공격적인 레포트를 많이 쓰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증권사인데, 하여튼 한국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내년에 뭐 2,750이다. 별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세라든가 뭐 달러 강세라든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 일단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떠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밸류업과 세법 개정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번에 뭐 그 야당에서 하고 있는 세법 개정, 요거는 외국인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당이 반대하잖아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싫어하니까, 대기업의 녹을 먹고 있는, 하여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상법 개정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또 거부권 할까 봐, 나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지금 마약 처방해야 돼요. 놔두면 또 금융위기 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작정하고 외국인이 저렇게 때리는데 이거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뭔가 특약 선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여의도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뭔가 지금 뭐 맨날 뭐 저기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증시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오늘 증시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기업의 어떤 뭐 호재나 재료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때리면 빠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하락한 개월수를 따져보면은 6개월이 최장입니다. 금융 위기 때도 6개월이 최장이었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에.
6개월 동안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하락인데 중간중간에 뭐 조금 뭐 이거까지 따지면 코스닥은 거의 한 8개월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상당히 더 체험상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6개월 연속.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터져야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가 터져야 6개월 코스피 코스닥이 6개월 연속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5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데도 지금 정부에서 그냥 손만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2002년도에 그 SK 글로벌 분식 사태 나오고 나서 조지 소버린에서 이제 SK 살 때 카드 사태 요때 또 한 4개월 정도 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IMF 때도 이렇게 분기적으로 보면 4개월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됐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5개월 연속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빠졌다는 얘기는 정말 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많은 부양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정부들이 부양책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돌려놨잖아요.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뭐 상법 개정이든 뭐 자본시장법을 바꾸든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입니다. 월봉. 코스피 월봉인데요. 보통 이제 121선이 닿으면 보통 매수의 기회였어요. 여기가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21선 여기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여기 121선이거든요. 121선까지 빠지면 얼추 바닥권에서 큰 수익이 났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여기에 빠졌다가 다시 집권하고 나서는 올랐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급락이 나오면서 121이 완전히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빨리 이렇게 부양책이 나오면서 급등이 또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때 이제 한참 다시 이제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올린다고 그래갖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이때도 121선이 무너지고 나서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얼추 지금 121선 달랑말랑 하고 있고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기로 보면은 거의 다 왔어요. 지금까지 특별한 위기는 오지 않았고 올지도 모른다.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리미리 겁먹어서 나온 거죠. 이때는 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졌고 코로나가 터졌고 금리 인상이 터졌고 지금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짧아가지고 121선이 짧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때도 코로나 때 121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질 때 그리고 역시 금리 인상이 터졌을 때 이럴 때 120일 무너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빨간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120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1선은 완전히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200일선인데 거의 200일선 언저리까지 와 있다는 얘기고 200일선에서 안 깨진다라고 하면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코스닥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에 돌아서는데 12월 달이 최근 5년 동안 보면 거의 4번 정도 상승을 했고 한 번 빠졌습니다. 2022년인가요? 요때 한번 빠진 것 같아요. 2022년 요때 한번 연말에 12월 달에 떨어졌고 나머지 4년은 거의 12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달이 바뀌면 기대를 좀 해볼 건데 오늘이 마지막이고 제발 다음 달에는 양봉으로 장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부 야당이든 여당이든 뭔가 대책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TF팀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치가 나와야 돼요. 최근에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 매도 금액을 3개월 동안 누적을 보니까 약 마이너스 17조 7천억 정도 나오네. 7조 7천억의 매도가 나왔죠. 삼성전자 매도가 보면 17조 5천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냥 주구장창 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팔아 가지고 뭐 차라리 뭐 미국이 투자하든가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한국에 예, 셀코리아가 나온 것 같아요. 셀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일 대표주긴 삼성전자를 17조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좀 있으면 한 20조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출 수 있는 뭔가 당근을 줘야 돼요. 예, 이 당근을 예, 뭐 마련해 줘야죠. 예, 밸류업 정책 뭐 앞으로 일본이 10년 걸렸으니까 우리도 10년 만에 해야 된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최상목이가 그러더만 보니까 예, 일본 10년 걸렸으니까 우리도 천천히 해야 된다고. 예, 그건 일본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 예, 성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말이 됩니까? 10년 동안 체질 바꾸겠다라는 헌법 개정안 하나만 바꿔놔도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예, 자꾸 이 여당이 해야 될 거를 예, 야당에서 자꾸 무슨 주식시장 활성화한다고 예, 참 답답해요. 예, 적극적으로 누가 집권당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예,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 그러면 코스피 4천도 가능하다. 저는 예, 한 5천도 가능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높게 봐요. 예,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 외국인들 아까 보여드렸죠? 골드만삭스 예, 상법 개정안과 밸류업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상당히 증시에 플러스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일부는 뭐 특정 세력만 좋아진다라고 하고 뭐 어수선해진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겁니다. 예. 왜 주주들을 위한 정책만 쓰냐고요. 당신이 이제 주주면 상장을 씌웠으면 주주를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요거는 꼭 바꿔야 됩니다. 또 이제 이거 바꾸지 않고 또 요즘에 그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데 그거는 대기업 눈치를 보는 거고 예, 주주를 위해서는 당연히 바꿔 놔야 됩니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뀔 거예요. 예,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10일인가요? 예, 다음 달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우리나라 망가져요. 예. 여기서 더 이상 예, 부러지기 전에 여기서 어떤 조치가 나오든 예, 좀 부양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중에 또 예, 러시아하고 중국 군용기가 또 넘어왔다고 예, 자꾸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아직 일시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드리자면은 머크가 예, 키트루다 SC 임상 예, 두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트루다는 이 한 가지 약으로 매출을 사슈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적응증들이 다 포함이 돼서 매출이 40조 원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상을 했던 거 말고도 성공한 거 말고도 계속해서 임상 2개, 3개, 4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 매출들을 다 SC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 워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만큼 더 알테오젠의 기술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 기술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열티를 더 받겠죠. 알테오젠이. 예, 이런 구조니까 예. 그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적응증을 더 늘려가지고 요만큼의 예, 알테오젠의 로열티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임상 키트루다 SC 임상을 계속 늘릴 겁니다. 앞으로 2개, 또 2개, 여러 가지 늘려가지고 거의 10개 이상 늘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전체 키트루다 매출을 SC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알테오젠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뉴스가 나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수급이 예, 우선이고 예, 매도가 깡패니까 오늘 참 어처구니 알테오젠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반등 나와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예. 반등 나오면 때리고 반등 나오면 때리고 예,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이 강한 거지 어떤 뭐 특허라든가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주로 외국인의 매도에 의한 하락이었다고 수가 있고 예, MSCI도 NOC도 뭐 상당히 예,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다리를 바닥을 좀 잡고 예, 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정상화돼야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골고루 나올 것 같습니다. 월이 바뀌는 12월 달에는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12월 달은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정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요런 거 아니면은 진짜 뭐 여당이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을 바꿔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혜택을 좀 본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춰지지 않을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종합지수만 보면 과거에 한 120일 언저리에서 샀으면 수익률이 좋았더라. 120일 언저리. 120일 언저리에 샀으면 그렇게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 봤을 때는 120일 언저리 다 왔잖아요. 그러면 크게 손해 볼 건 없다. 그리고 여기는 120일선 깼을 때 샀으면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지금이 이제 거의 121선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만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양봉이 곧 그려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에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뭐 프로그램을 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매도도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벌써 올해 3개월 동안 17조 원 정도 틀었으면 많이 맥스로 팔아도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한 2조 5천억인데 하루에 뭐 7천억씩 팔면은 뭐 일주일도 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언제든지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은 주식을 좀 잊어버리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